오늘은 갑자기 너무 아픈데 싶어서 치과 갔더니 이제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늦게 왔어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치료제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헬닥의 송원장입니다. 여러분, 잇몸이 붓고 피나고 흔들리고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혈압 속에서 진통소염제를 꺼내서 드시거나 아니면 인스 같은 잇몸약을 사서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약을 좀 먹었더니 잇몸이 좀 가라앉은 것 같고 편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치과를 안 가다가 오늘은 갑자기 너무 아픈데 싶어서 치과 갔더니 이제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늦게 왔어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광고에서 얘기하듯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이가 흔들리고 심지어 뭐 시리고 이런 것들의 원인은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약을 먹었을 때 물론 잠깐은 호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염증이 생겼던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계속 속에서 나쁜 일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적절한 치료의 시기도 놓치고 상황이 점점점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첫째로 진통 소염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에드빌 이런 거잖아요. 이런 약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이 될 만한 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뭐 열이 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사이에서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그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인이 심한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약인 건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염증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TV에서 광고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몇 년 전에 뭐 어떤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해서 원래는 치료제였었는데 이게 보조 치료제로 이게 격화가 됐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들, 뭐 옥수수 추출물이라든가 혹은 뭐 항염에 관여하는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효과가 미비한 정도의 양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어떤 성분은 그냥 비타민 정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치료제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들, 더군다나 약국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들이다. 이거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쉽게 구해도 굉장히 안전한 약이다. 근데 그 효과 자체가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린다기보다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주 목적인 그런 제한적인 효과를 가진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일부 국가에서는 효과에 대한 논란 때문에 판매가 중단이 되기도 해요. 저는 뭐 환자분들한테는 드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영양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뭘 해야 되냐,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아프고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일 때가 많은데, 그 염증은 대부분 세균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우리 입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굉장히 많은 수의 세균이 있거든요. 그런 세균들이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어떤 부산물 때문에 이가 썩기도 하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세균들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균들이 줄어들려면 그 배지, 양분이 될 만한 그런 치석, 치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대표적으로 스케일링, 잇몸 치료 이런 것들인 거예요. 스케일링이라는 게 치석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꾸준히 잘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잇몸에 붙어있는 세균들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줄어들 거고, 그렇게 하면 건강한 상태로 쭉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잇몸에 염증이 계속 유지되면 그 염증 물질 때문에 밑에 있는 뼈가 녹아요. 그래서 잇몸은 자꾸 붓고 피가 나고 아프고, 그런데 밑에 있는 뼈가 녹으니까 잇몸도 점점점 내려가면서 뿌리가 노출돼서 시리고, 그러면서 뼈가 치아를 잘 잡아주지 못하게 되니까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를 뽑냐 마냐 뭐 이쪽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쭉 받으면서 치과를 꾸준히 다니시면서 잇몸 관리를 깨끗하게 하면은 크게 부담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걸 방치를 한다 혹은 뭐 약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게 꼭 어떤 증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진행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뭐 피도 안 나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증상도 없이 오랜만에 치과에 왔는데 아이고 잇몸이 너무 나빠졌네요, 이를 뽑아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소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잘 다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치과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번씩 하는 게 좋으냐?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잇몸에 병도 특별히 없고 다른 데 걱정되는 것도 없고 하면은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입안에 계속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어떤 위험 인자가 있는 것 같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오세요, 이런 식으로 주기를 잡아드리는 편이죠. 물론 잇몸약을 드시는 게 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의사 혹은 뭐 약사와 상의하신 다음에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학창 시절에 양리학 시간에 처음 배우는 표현이 뭐냐면 모든 약은 독이다. 물도 많이 마시면 독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제 과한 용량으로 먹거나 과한 기간에 먹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약들은 식약청에서도 3개월 정도까지만 복용을 하는 걸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에 의존해서 어떤 증상을 가라앉히려고 계속 노력을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치과에서 찾으셔야죠. 그냥 혼자서는 못 찾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안 좋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정해주는 주기, 뭐 3개월이면 3개월 혹은 2년이면 2년 이런 주기로 치과를 꾸준히 다니시면서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면서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잘못된 해결 방법을 찾느라 나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